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 요번에는 그러면 1, 2, 3번을 저번 시간에 했고 4번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한자를 받아들였을 텐데 우리나라의 한자 우리나라의 뭐라고 해야 되나? 한자의 전례라고 할까요? 전례라고 하면 좀 그런데 왜냐하면은 이게 동아시아의 문자지 꼭 중국 문자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한자 뭐 이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나라와 한자입니다.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한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는 문자죠, 문자입니다. 근데 말하고 문자가 어떻게 해요? 일치하지가 않아요. 말하고 문자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말은 말대로 하고 문자는 문자대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거 자체가 한자가. 그래도 뭐 그 당시 세계에 해당하는 동아시아 전체에서는 이거를 표기를 하면 어디서든지 다 이해가 되고 서로 의사소통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문자를 공통으로 사용을 했던 거죠.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느냐라는 건데 기록상으로 본다면 삼국시대에는 사용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폭넓게 광개토 대항 능비라던가 진흥왕 순수비라던가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뭐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들 볼 수 있죠. 임신서기석 같은 거, 임신서기석 같은 거, 저기 뭡니까 화랑들이 기록을 한 내용들이 이제 임신서기석이죠. 그러니까 뭐 폭넓게 쓰였다라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가 기록상으로는 삼국시대 이전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전이 그러면 뭐 언제다라고 딱 규정해가지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해요. 뭐 고조선이라던가 뭐 구여라던가 이런 나라에서도 분명히 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국과 무역을 하고 중국과 소통을 굉장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자도 같이 쓰였을 거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근데 기록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이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입 시기, 한자를 사용한 시기, 이거는 삼국 이전이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해야 되죠. 삼국시대 이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일치. 뭐에 대한 일치냐? 문자와 말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두나 향찰이나 구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두, 향찰, 구결. 솔직히 이두하고 향찰은요, 구별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뭐, 구별을 합니다만, 향찰이 사실은 이두에 들어가는 말이었어요. 이두나 향찰이나 전부 다 뭐예요? 음과 뜻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빌려서 쓰는 차자표기입니다. 차자표. 글자를 빌리다라는 뜻입니다. 차자표기법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는 뭐 국어 시간은 아니니까 구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한문이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문으로 표기를 한다 그러면 나는 학교에 간다 라는 말을 한번 표시해 볼까요? 나는 학교에 간다. 가다. 이건 가버리는 건데 사실은 갈거자 쓰면 안 되죠. 솔직히 말하면요. 나는 학교에 갔다가 오는 거니까 갈왕자 정도를 쓴다던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대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의미적으로만 일단 쓸게요. 어디에 간다고요? 학교에 간다. 여기는 학자만 쓸게요.
다 써야지. 자,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뭐, 이게 이제, 이거 원래 여기 이 글자는 안 돼요, 사실은요. 이게 행용으로 바꾸든지, 뭐, 갈왕자로 바꾸든지, 뭐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거는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뒤에 쓰는 것 때문에 일부러 좀 썼어요. 일부러. 이걸 한문으로 표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향찰로 표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향찰로 표기를 하면? 아니지. 향찰이 아니지. 향찰 전에 뭐가 나왔냐면, 서기체가 나옵니다. 임신서기석에 나온 체. 임신년에 사용된 서기, 맹세한 기록. 그래서 이걸 서기체라고 합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하면 서기체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말 순서대로 쓰는 거. 이게 서기체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그 문자와 이 말을 일치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쓰고 나서 또 보니까 나는 는이라는 말이나 학교에라는 말이나 간다라고 할 때 다라는 이런 것들 즉 어미나 조사에 해당하는 것 조사와 어미에 해당하는 것을 표기를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향찰 표기예요. 이거는요, 나는 할 때 은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뭐가 빠졌는데? 모르겠다. 은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에에 해당하는 거, 에. 뭐 이런 거 하나 넣으면 되겠네요. 다에 해당하는 거, 다. 얘는요, 음을 이용한 거예요. 숨을 은, 언덕에, 마늘 다, 음을 이용한 겁니다. 요 위에 사용된 요것들은 뜻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뜻과 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향찰 표기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뭐하고 뭐를 일치시키기 위해서요? 문자와 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근데 한문도요, 이걸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딱 읽으면서 바로 의미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뭘 집어넣냐면 구결을 넣게 됩니다. 구결. 여기에 토를 달아보자 라고 한 겁니다. 토를 단다. 토를 다는 매달 현자서가 현토라고 해요. 현토하는 방법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요런 형태하고는 좀 다르죠. 일치화 노력과는 좀 다릅니다. 요걸 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집어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현토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뭐뭐에 학교에 원래는 학교에라고 하면 애가 여기 이게 돼야 되는데 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문장이 이게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사실은 굳이 끊을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는 요거 끝에만 남죠. 그래서 악어 학교 니라 그러면 여기에 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는 거죠. 옛날 요게 현토 하는 방법입니다. 현토 표기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표기에 대한 것들이 좀 변화하고 발전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받아들이면서 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었다. 네 가지? 네 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두나 향찰. 왜 이두하고 향찰은 왜 구별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두하고 향찰은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왔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받아들인 것은 삼국시대 이전이다 라고 보면 되겠다 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증거는 광개토대왕 능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광개토대왕 능비를요, 중국 그 만주 쪽에 있잖아요. 이게 발견된 지 한 100 몇십 년 됐는데, 100 몇십 년 됐는데, 일본 놈들이 일제시대 때 이걸 가지고 가려고 하여튼 우리나라에 있는 건 다 훔쳐가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훔쳐가려다가 가져가려다가 못 가져갔습니다. 몽고 때는 또 종을 훔쳐가려고 또 가지고 갔죠. 가지고 가다가 또 바다 앞에다 떨어뜨리고 해가지고 뭐 지금도 소리가 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전설입니다만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요즘 쓰이고 있는 글자체, 현대의 글자체.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는 글자체를요, 우리가 정자라고 합니다. 정자. 우리나라는 이 정자를 씁니다. 다른 말로는요, 번자라고 해요. 번자. 번잡한 글자?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죠. 번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번자를 써요. 정자를 씁니다. 기본 서체는 뭘 기준으로요? 강희제가 만든 강희자전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속자가 있습니다. 속자. 정자가 있고요. 속자가 있어요. 속자. 속자는 당연히 뭐 글자 그대로 보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글자 이 정도의 느낌이죠. 그걸 속자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글자. 뭐 간략히 쓰기도 하고 의미가 통하라고 해서 조금 변형해서 쓰기도 하고 뭐 이런 글자들이죠. 이게 속자에는 사실은 약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맞죠, 사실은요. 근데 조금의 차이가 좀 있어서 속자하고 약자가 조금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자의 이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몸체자, 복잡하죠 사실은요. 어떻게 써요? 이렇게 많이 보셨어요. 몸체자 이렇게 씁니다. 나라복자는 뭐 진짜 많이 썼죠. 나라국자. 점은 밑에 있어요. 약자 아닌가요? 그래서 속자나 약자나 비슷하잖아요. 굳이 구별 안 합니다. 그 정도? 술잔배자가요.
나무목에 아니불 자를 쓰는데, 요게 요렇게 더 많이 쓰이죠, 사실은요. 뭐 청룡 무슨 배 뭐 이럴 때, 뭐 무슨 대회 할 때 이런 거 좀 많이 쓰죠. 그죠? 이런 것도 많이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글자 중에 이제 버그마자. 아유, 이거 쓰는 글자, 이거 쓰는 순서가 복잡하잖아요? 에이, 복잡해. 이렇게 써버리면 말이죠. 그죠? 버그마자. 이 정도가 흔히 쓰는 우리 속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자는 사람 이름을 쓰거나 또는 사람 이름이라던가 지명이라던가 또는 공식적인 문서라던가 이런 데는 주로 안 씁니다. 이런 데는 쓰면 안 되죠. 이런 데는 쓰지 않고 가벼운 글에서 쓰는 그런 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은 좀 달라요. 그냥 막 써요. 그 다음에 약자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약자. 간략할 약자. 그래서 약자라고 합니다. 약자는요, 일본에서 주로 쓰는 글자들입니다. 일본에서 속자를 포함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글자들을 간략히 쓰는 그런 글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흔히 약자라고 하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거가 이제 어이자 같은 경우 이렇게 쓴다던가, 예도리자 같은 경우가 예도리자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쓰죠. 그 다음에 요거 줄여자는 여기 거의 가운데 있는 그 부분을 씁니다. 이렇게 쓰죠. 이렇게 줄여자. 이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일만만자.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쓰죠. 네. 일만만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일만만자. 그 다음에 주로 많이 쓰이는 거는 바위암자. 그죠? 바위암자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전할전자. 이렇게 쓰는, 요런 거를 주로 많이 쓰는 그 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약자만 쓰이지, 약자가 쓰이지, 이렇게 복잡한 글자들은 안 써요, 거의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는 약자를 주로 많이 쓰니까, 그 약자를 좀, 따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어렵거나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한자 1800자만 아시면요, 이거 일본어 공부하는 거는 쉽습니다. 쉬워요. 제가 그런 예를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한 1년 6개월 공부했나? 히라카나도 모르던 놈이 1년 6개월 만에 1급 땄어요. 깜짝 놀랄 만한 속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죽으라고 해도 안 되던데. 대단하죠? 네. 이유가 그겁니다. 한자를 알기 때문에. 어려운 한자 있으면 더 쉬워요.
어려운 한자 시험 1급 보는데 문장이 전부 다 한자잖아요.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읽기만 해도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자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받습니다. 뭐 중국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당연하죠. 중국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본어는 더더욱 그렇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가 있냐면 간자가 있어요. 간자. 우리가 간채자라고도 하는데 실제로는 간화자가 더 맞아요. 간화자. 중국에서는 간화자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간채자라고 자꾸 얘기를 하네요. 우리는 간채자로 주로 얘기하는데 중국에서는 간화자. 간은 그러니까 간화자가 맞는 말이죠. 이거 쓰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에서 간화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간채자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그죠? 간화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네들이 한자, 간화, 방안, 초안이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글자를 바꾸고 나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간화, 방안, 초안이라고, 간화. 그러니까 간화라고 분명히 썼거든요. 그러니까 간화자, 간화자 이렇게 된 거죠. 간채자라 안 하고. 그죠? 약간 이제 번자체에 반대되는 말. 정자가 우리가 번자라고 했잖아요. 번자에 반대가 되는 말이 간화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략히 쓰도록. 아주 대대적으로 뭐, 이걸 한 거니까. 대대적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문자 개혁이라고 해가지고서. 왜냐면 이거를 한문을 그냥 놔두면요. 문맹을 해결하지를 못해요. 너무 한자가 어려워서.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답을 쓸 때 사전 옆에다 이렇게 놔두고 이게 무슨 자지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글자 쓴다지 않습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화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1955년이죠. 중공이라고 옛날에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그 한자, 간화, 방안, 초안이라고 해가지고서 글자를 발표했습니다. 2252자를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 원자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바꿔놓은 거죠, 몇 가지. 그래서 그렇게 바꾸는 것, 그런 규칙만 좀 아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간화자까지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대만은 어떨까요? 대만은 중공이 아니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이 아니니까, 중공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은 우리하고 같이 그 번자체를 그냥 그대로 이용해서 씁니다. 간자체가 좋으냐, 번자체가 좋으냐, 이거는 따질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그 번자보다 쓰는 거나 이런 거는 간자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이제 글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는 간자보다는 번자가 훨씬 더 낫죠, 정자가. 그래서 이게 뭐 어느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들어가면 뭐 해야 되냐면 한자를 왜 배워야 됩니까? 배우는 이유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정리만 한번 하죠. 정리만 하면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에 속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자 문화권이라는 게 뭐예요? 한자를 쓰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을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 문화권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보자면 우리나라, 중국, 일본,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쪽 이제 있는 나라들, 그쪽 뭐 북쪽으로 본다면 몽골이나 뭐 이런 데도 다 비슷한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만 그런 나라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그런 민족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자는요,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사용이 됐어요. 한 2000년 이상, 이상 사용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조선이라든가 구연화 이런 시대 때에서도 사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우리 조상들의 어리나 그런 생각이나 또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한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한자를 배워야 우리 조상들의 그런 빛나는 그런 얼과 정신, 문화를 계승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굳이 또 본다면 외국어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어라든가 일본어를 공부한다라고 하시려면요, 무조건 한자 1800자 외우고 나서 시작하십시오. 한자 1800자 외우고 나서 시작을 하면은 정말 쉽습니다. 저는 어려워요. 저는 외국어에 대한 그런 게 잘 안 돼요. 이게 언어적인 게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언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한자를 하시고 난 이후에 정말 외국어 배우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꼭 하시는 게 좋겠다. 한자는 꼭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자 문화권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거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글자 수가 이제 한 1800자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급수를 좀 땄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급수 체계가 물론 단체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8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8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까지 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50자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100자. 이 정도는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중요한 건 여기가 천자입니다. 천자.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1800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가 3500자. 여기가 2500자. 요 정도가 들어가면 전문가 수준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문가 기초 단계. 전문가 기초 단계가 이제 2500에서 3000자를 외우고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가 4급이 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중요한 이유가 중학교 배정한자가 900자입니다. 여기까지가 중학교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가 1800자가 고등학교 배정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 3급이나 4급 정도를 따시면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초등학교에서 한자를 안 배웁니다. 중학교에서 1년 정도를 배웁니다. 중학교에서 1, 2, 3학년 중에서 한 학년을 배우는데, 한 학년 내에 900자를 다 배울 수도 없죠. 사실은요, 한 300자 정도 겨우 외울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해도 한 300자 정도 배울 겁니다. 근데 이것도 선택이에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컴퓨터, 환경, 제2외국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것들,
그런 거하고 같이 겹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게 되면 한자를 수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한자 수업이 없고 중학교에서는 선택이고 고등학교 가면은요 인문계 즉 문과 쪽은 합니다. 이과는요 아예 안 합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안 배우고 중학교 선택이니까 안 배우고 이과 가서 안 배우고 졸업하면은 한자는 전혀 안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대학교 가면 전공 소적을 뭐 영어 원서를 보거나 한국어로 된 원서를 보는데 영어 원서는 영어를 공부를 하면은 되죠. 국어 원서는 이걸 이제 못하는 거죠. 못 읽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휘력이 딸리게 되는 거죠. 1급 정도가 되면 3,500자 정도 되면 이거는 이제 전문가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 하고 나서는 공부 좀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자는 이 정도 좀 공부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1800자만 꼭 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